아, 누구를 향해 제발 사귀어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걸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요, 이것이 올해의 최고 멜로 영화다라고 일컫는 게 있는데 네? 영화가 아니고요, 노래입니다. 네? 바로 화사 씨의 신곡인데요. 어머나. 근데 신곡인데 나온 지는 한 달이 좀 지났고 화사 씨도 이미 활동을 어느 정도는 마친 상황이거든요. 오랜만에 뵙네요, 회사 화사 씨 뉴스파이터에서. 네, 그런데 얼마 전 청룡영화상 무대에서 배우 박정민 씨를 앞에 두고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뜨거운 반응을 보이면서 갑자기 음원 차트 역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어머나. 하는데 이 누리꾼들이 그 영상을 보고 댓글로 두 사람 제발 사귀어 주세요. 화사양한 박정민의 눈빛은 유죄이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눈빛이 과연 어떻기에 그런가 싶으실 텐데요. 네. 얼른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 네네. 널 생각한 오늘이야 비로소 느껴지잖아 눈물은 고이고 찬란하게 빛난 우린 좋은 안녕 중이야 너는 나를 아프게 하지만 웃어볼 거야 땅을 치고 후회해도 좋아 우리 이렇게 goodbye 음악 너무 좋은데요, 근데 보통 사귀어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이담한 노래잖아. 사귀어라, 사귀어라. 우리 그러잖아요. 그쵸. 네네. 진짜 왜 제가 기분 좋죠? 네네. 저도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아까 손정혜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그 청룡 영화상 무대가요. 네. 두 사람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 청룡 영화제라고 이렇게 SNS에 검색을 하면 이 두 사람의 무대에만 뜰 정도로 와, 저 굉장히 봤는데 진짜 뜨겁더라고요. 네, 와. 이슈가 됐어요. 또 특히 지금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뮤비를 찍으랬더니 무비를 찍었다. 그러니까 영화를 그러네요, 만들었다라고 어머나. 하기도 하고요. 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길바닥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커플인데 절대 안 헤어지는 커플 같다. 아. 그런 커플 있잖아요. 굉장히 맞아요. 급하는 그런 커플 있잖아요. 그런 것 같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네. 이 뮤직비디오의 이제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네. 굿 굿바이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내용을 들어보시면 네. 그 비극적이기만 한 그런 이별이 아니라 뭐랄까요? 약간 잊지 못할 시간을 함께 해준 상대의 행복을 비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의 이제 노래예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별에 서툴다고 하는데. 네, 서툴지 않은 뭔가 굉장히 잔잔한 그런 이별 그러네요. 같기도 하고요. 네. 두 사람의 이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뮤직비디오인데 아하. 화사 씨의 그러니까 이별하는 남자친구 역할을 맡은 분이 바로 배우 박정민 씨인 겁니다. 멋있다. 박정민 씨 너무 멋있어졌는데요, 네, 진짜.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이런 진짜 한편의 단편 영화 같은 그러네요. 뮤비가 아니라 무비가 무비가 정말 돼버렸네요. 나오게 된 건데요. 네. 두 사람의 이런 인연이 만들어진 건 화사 씨의 손편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에? 아니, 하재근 평가님. 뮤직비디오야 그 화사 씨 소속사에서 오늘 이번 뮤직비 주인공 누구랄까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손편지에 시작돼요? 보통 노래 제작, 기획, 뮤직비디오 제작 등등등 모든 이런 사항들은 소속사에서 대부분 알아서 하는데 그쵸? 이번에 화사 씨는 그 노래 기획, 가사, 멜로디, 스타일링 등등 모두 자신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고 나서 노래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 네. 뮤직비디오 이제 기획할 때 박정민 씨가 떠올랐다는 어머나. 거예요. 그 박정민 씨라면 우아한 이별을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와.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화사 씨가 영화 파수꾼 때부터 박정민 씨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민 씨하고 함께 작업을 하고 싶다는 그 야욕을 그 뮤직비디오 제작을 빙자해서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화사 씨가 박정민 씨한테 손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함께 작업을 해달라고. 네. 그랬더니 박정민 씨가 흔쾌히 수락을 해서 애틋한 연기로 완성도를 높여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화사 씨가 뭐라 그랬냐면 이 곡은 내 인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소중한 곡이다. 아하. 근사한 이별을 그려냈는데 남자친구가 되어준 박정민 씨하고 잊지 못할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었다라고 소감을 올렸더니 대중이 이거는 결혼 소감 아닌가요? 막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네. 두 사람의 뭔가 그 러브 스토리 같은 분위기에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저 사진만 보고 아까 영상만 봐도요. 진짜 두 사람 사귀어도 될 것 같다는 막 생각도 드는데, 근데 최지봉 교수님, 네. 진짜 화사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든 걸 쏟아부은 노래, 자신이 또 가장 원하는 배우가 참여해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정성도 보여질 뿐만 아니라 영상미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기가 기획하고 그만큼 오랫동안 생각해서 만들어낸 영상이라고 하면 훨씬 더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팬들에게는 마음속에 다가올 그러네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네. 2019년에 멍청이라는 노래를 발표한 이후 6년 만에 지금 사랑 노래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는 시간이 이제 목사님 입에서 멍청이 여기 노래, 나온 줄 알고. 아니요. 네네. 노래의 제목입니다. 아, 그랬군요. 저는 그런 말을 평소에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6년 만에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다 보니까 화사 씨의 노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요. 네. 이 노래에 대해 이 노래와 관련해서 유재석 씨, 조세호 씨도 화사 씨 노래에 춤을 춘 적이 있었고. 어머나. 저 장면 나오죠 지금. 어머, 어머. 저 장면입니다. 우와. 그리고 매끈매끈하다로 화제를 부른 안무가 카니 씨도 함께 홍보를 해주고 어머, 있어서 어머. 저 부분들이 또 사람들한테 엄청난 파급 효과를 와, 가져오는 우리 거예요. 지금 눈호강 하고 있다, 눈호강.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박정민 씨와의 호흡 하나로 활용 점정이 찍히게 된 건데 와. 그만큼 굿굿바이라는 노래가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많은 계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네. 덩달아서요 박정민 씨가 최근에 출판한 책 있대요. 아, 그래요? 그 책도 함께 인기몰이 중이라고 하니까 아하. 대중들의 뜨거운 반응 귀 기울여 들어봐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걸 보면요. 좋은 노래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절로 하게 돼요. 앞으로 이 곡이 역주행 넘어서 계속해서 사랑받기를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오랜만에 이현수 씨, 정말로 우리 아역 배우 때부터 봤던 이현수 씨인데 근데 지금 수억의 잭팟이 터졌는데 결혼을 못했다? 아니 수억원이 들어왔는데 결혼 잘할 것 같다는 생각 들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빵을 겨울에만 먹는 걸로 2월에 먹는 그만 남들은 몰라. 이렇게 기분 좋을 때면 더 예뻐지는 것 같아. 구성만 해드릴게요. 고소한 마요네즈. 아직 미혼인데요. 저는 어렸을 적에는 정말 이제 많은 그 또래 골라서 갈수 친구들이 있어요. 많이 너무 인기 네, 많으셨잖아요. 주변에 있고 그랬어서 연애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당연히 결혼은 뭐 그거는 제가 현모양처 오히려 꿈을 꿨거든요. 당연히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못하게 될지 몰랐는데 대시했던 사람의 횟수가 100번이 아유, 넘냐? 네네.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반가운 진짜 지금 이현수 씨 나왔는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사실 그 아까 추억의 영상 중에 보면 그 겨울 때마다 생각나는 호호 뭐 호빵 예. 그거 있잖아 우리 호빵 광고 맨날 진짜 그 광고 이현수 씨 나왔잖아요 진짜. 예, 옛날에 추억의 어렸을 때 광고. 호빵 광고 많이 봤었는데 그때 호호호호 호빵 이런 그런 노래가 그렇죠. 있었죠. 근데 그때 호빵이 당시에 100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요즘 물가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와, 그런 그때 가격이었는데 그랬군요. 오랜만에 저 광고 보니까 옛날 생각 나고 근데 저 광고의 주인공이 바로 이연수 씨였다는 거죠. 저 당시에 광고 퀸, 뭐 하이틴 잡지 표지 모델 그래요?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네. 8, 90년대 찍은 광고만 50편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광고를 찍었는데 저 마요네즈 광고에서도 보면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 저기서 마요네즈를 먹은 다음에 이 입가에 묻어가지고 혀를 살짝 핥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그게 사전에 기획된 장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애드리브예요? 네, 실제로 이게 마요네즈가 묻어서 무심코 이렇게 핥았는데 어머나. 그게 최종 광고에 들어갔다는 와.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막 히트를 치면서 마요네즈 요정에 등극을 했고 막 팬레터가 날라오는데 네. 마요네즈 양 저는 케첩꾼입니다. 막 이런 식의 팬레터가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느덧 저 이현수 씨가 이제 5학년 5반 와. 55살이 됐습니다. 진짜 동안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꿈이 현모양처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쯤 당연히 결혼을 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 사연에 대해서 이현수 씨가 얘기했는데 모임도 이제 적어지고 좋은 분들은 이미 짝이 있고 아하.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이 연인을 만날 기회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담 아나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마요네즈 양하고 손편지 보냈던 그 수많은 케첩꾼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케첩분들뿐만 아니라 아까 고백을 100번도 넘게 받았다고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그럼 그 100명 다 어디 간 거죠? 어디 간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 100명 가운데는 심지어 연예인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 안엔 또 연예인의 연예인으로 불릴 만한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그 연예인의 연예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이현수 씨를 쫓아다니다가 집 앞에도 그렇게 많이 왔대요. 어머나. 그래서 이현수 씨 어머니가 뭐 챙겨드리고 이러기도 했대요. 어머나.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뭐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공개해라, 공개해라. 사실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실까 싶기도 공개해라. 네, 그렇긴 한데 네. 그리고 또 팬 중에는 이현수 씨와 어머니를 미국 여행을 보내준 분이 있대요. 어머나, 미국으로 데려가준 세상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따라갔다가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궁금하시죠? 그쵸?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네네. 제 팬이 네. 저를 라스베가스에 엄마랑 모시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제가 운 좋게 잭팟이 터져가지고 IMF 때 제가 8만 불, 3만 불 막 터져가지고 엄마한테 효도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몇 억. 그럼 지금 단위. 근데 왜 결혼을 못해? 그래서 제가 예능을 싱글들 모임 예능을 6년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당대 최고이신 분들이 다 싱글들이셨어요. 맞아. 그때 썸도 없었어요? 썸이 있었어도 직접적으로 뭐가 이렇게 연결이 안 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싱글들이 같이 있는 여행 가고 하는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굳이 막 결혼에 대한 게 급하고 그러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네네. 프로그램 그리고 하셔서. 지금들도 그분들 아직도 싱글로도 다 계시니까. 서로가 그러네요. 세상에 이현수 씨는 결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말한 잭팟 돈에 관심이 막 가는데 IMF 당시에 라스베가스 가서 이게 이른바 슉싱 땡겼는데 8만 달러, 3만 달러 그 당시에 와 그러니까 효도 든든하게 한 건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세요. 네,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지금. 대박 아니겠습니까? 네네. IMF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외환이 없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그러네요. 망한 거 아닙니까? 그때의 제 기억에 1달러에 거의 2,000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지금 11만 불이면은 거의 지금 돈으로도 한 2억 2천만 원이 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애국자 활동하셨네요. 네, 네. 거기서 세금 뺀다 하더라도 절반 가까이 왔을 텐데 그만큼 본인 스스로도 부모님한테 이게 효도는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효도 딸이 가장 부모들한테 해줄 수 있는 효도는 결혼해서 손자 손녀 낳아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하시고 계시냐 알고 봤더니만 지금 불타는 청춘에서 만난 가수 김부영 씨 추천으로 해가지고 여주에서 맛있는 분식집 운영하시나라고 하는데 가보고 싶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오시는 손님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이 남자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네. 아마 오늘 이 방송 보고 나서는 아마 제 나이 또래 비슷한 분들 아마 호랑이 선생님의 부반장 했던 이현수 씨 아마 생각하실 텐데요. 맞아요. 아까 자료화면에도 보면은 호랑이 선생님, 이젠 돌아가신 조경환 선생님이 그렇죠, 잠깐 맞아요. 날아왔던 네. 것 같은데 아마 추억 여행 또 여주로 떠나가시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왠지 오늘 뉴스파이터 시청하신 분들은 진짜 이번 주말에 가자 여주로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또 그곳이 또 돈줄 나는 또 관광지가 되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이현수 씨. 어머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김미령 가만있어 봐. 김미령 누구지? 바로 여러분 그 요리 예능 흑백 요리사에 나와서 K 손맛의 달인으로 등극했던 그 이모카세 김미령 셰프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반전 매력이 있다는데 그거 보시기 전에 본업은 얼마나 실력이 대단한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만 앉혀놓고 해드리는 이모카세의 요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와. 그래서 제가 고기 삶은 육수를 약간 섞어서 고기 짬뽕 같은 느낌을 내서 라면을 한번 끓여주는 대파도 큼직큼직하게 얼큰한 게 좋아. 이렇게 고춧가루 2숟가락. 고기를 이렇게 장조림하듯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여기다 깻잎을 넣어줘. 약간 닭게장, 육개장 느낌. 네. 근데 색깔이 지금 너무 이뻐요. 근데 제가 주로 국수가 전문이잖아요. 또. 면 전문. 면 전문. 자, 면 전문인 사람이 삶는 걸 한번 드셔보셔요. 라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요리예요. 우와.
이거 감자탕 느낌 약간 나요. 네. 맞아. 자녀분들은 좋으시겠어요. 매번 이 맛있는 그놈들은 음식. 좋은지도 몰라. 맨날 그렇게 먹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먹는 줄 안다니까. 아우 시간대가 이다만원 지금 시간대가 완전 출출한 시간대인데 진짜 침고예요 지금. 침샘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이모카세 김미령 씨가 해주는 국수 얼마나 맛있을까. 국수 맛있겠다. 잘 뽑잖아요. 네. 너무너무 저도 먹고 싶은데. 소리까지 맛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미령 씨가요. 이 요리만 잘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령 씨가 MBN의 고품격 명곡 차트쇼죠. 한일 톱10 쇼에 깜짝 출연을 거기 나왔어요? 왜 셰프가 한일 톱10 쇼에 이게 무슨 일이지 싶으셨을 텐데요. 네네. 아마 노래를 좀 들어보시면 이분이 국수만 잘 뽑는 게 아니구나. 노래도 잘 뽑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허. 자, 반전 매력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멀리 기적이 우대 나를 두고 멀리 간다네 이제 잊어야 하네 웬일이야. 잊지 못할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또 만나겠지 헤어졌다 또 만난다네 기적 소리 멀어져가네 맨 임시는 마지막 밤차 어머 대박 사건. 최진봉 교수님. 네. 진짜 시청자분들 중에 눈 감고 들으시면 이거 영락 없이 이은하 씨 목소리다 생각하실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은하 씨의 그 모창이 아닌가 생각이 들 그러니까요. 정도로 음색이 비슷해요. 와,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요리도 정말 얼큰하게 하시더니 노래도 얼큰하게 잘하시네요. 매운맛. 아주 그 그냥- 멘트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김미령 씨 모습 보면서 정말 노래를 차분하게 정말 흔들림 없이 이렇게 음색도 또 음정도 별 불안함 없이 계속 노래를 부르세요. 잘한다 진짜. 그 락이잖아요. 저게 거의 네. 락 스타일인데 그걸 잘 소화하신 거 보니까 노래를 소실적에 여러 번 했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노래방을 열심히 다닌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근데요. 네. 김미령 씨의 재능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어머나? 그녀는 무용에도 재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와, 못하는 게 뭐 진짜. 이와 관련해서 김미령 씨가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드리겠는데 네. 김미령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은 원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발레리나를 꿈꾸고 발레를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체질적으로 예능적인 체질도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재근 평 이 사진 잠깐만 놔둬보세요. 아까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이게 뒤에 쪽진 머리를 다 보니까 진짜 발레리나들이 보통 저렇게 머리를 하고 하잖아요. 진짜 발레리나 느낌은 나네요 진짜. 뭐 그렇습니다. 뭐 지금만 봐서는 뭐 꼭 발레리나 느낌 나는지 모르겠어요. 한복을 입어서. 근데 어쨌든 뭐 노래도 부르시고 이런 거 이렇게 안 맞춰주시는 거예요? 예능적인 예술적인 끼가 엄청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음치로서 너무나 부러운데 그런데 지금 김미령 씨의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는 꿈은 네.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하. 근데 거기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뭔데요? 그와 관련해서 김미령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다. 그래서 마당에 분수대가 있던 집에서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됐다. 아버지가 충격으로 쓰러지고 반신불수로 누워 계셨다. 그래서 발레리나의 꿈을 접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늘 밝은 모습 또 입담도 구수해서 참 저런 가정사가 있을 줄 꿈에도 아마 많은 분들은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무용 발레와 요리 셰프의 길은 어떻게 보면 정말 거리가 먼데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됐을까요? 좀 사연이 있습니다. 발레리나가 되는 꿈을 접기에는 굉장히 조금 마음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발레는 못하는데도 마음 한켠에 계속 그게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선택한 게 무용수를 선택을 했고요. 끝까지 어떻게 보면 발레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무용수 생활이 실질적인 생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어머니까지 편찮아지면서 결국은 시장 일을 돕기 시작했다는 건데 어머니가 구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막 도우셨나 보네. 네, 어머나 그렇게 이제 김미령 씨가 이 시장에서 어머니 가게를 물려받아서 국수를 하면서 이모카세가 탄생을 했고 또 성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기를 기회로 잘 승화시킨 거 아닌가 김미령 씨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또 김미령 씨의 승승장구하는 모습 뉴스파이터가 멀리서나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아니 이명웅 씨 덕분에 갱년기 이겨내신 분들은 아마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 아니에요? 이담 아나운서? 그 중에요. 어떤 분의 사연이냐면요. 강원도 정선군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부 가운데 아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갱년기 진짜 무섭잖아요. 네. 중2병과 사춘기를 이긴다는 그 갱년기. 그 갱년기를 가수 이명웅 씨로 이겨냈다라고 하는데 역시 영웅은 영웅인가 봅니다. 어떻게 이겨내는지 어떤 방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이 뭔지 그 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함께 보시죠. 나의 고양이 여기 다 있는 거야. 뭐야? 어머! 와, 이거 뭐예요? 어머, 웬일이야. 이게 뭐야? 박물관이야? 이명웅? 저런 전시장이 없네. 이거는 콘서트장 가면은 앉아 구경하다 보면 바람이 확 날아오거든. 그러니까 그 뭔지 몰랐지. 근데 가가지고 밑에 보면 쫙 있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끌어가지고 요렇게로 내가 다 예쁘게 다 진열해놨잖아요. 꽃가루를 주워 오셔가지고 담아 놓으신 거야. 와. 아니요, 사진이 요런 이쁜 사진이 있는데 그냥 요렇게 그냥 장식해놔야지. 보관하고 예뻐가지고 너무 예쁘잖아. 어머 하재근 평론가님 설마인데 진짜 이런 분들이 계시는군요. 그냥 방이 그냥 아니라 그냥 박물관이야. 박물관 진짜. 예, 이명웅 씨 노래 듣고 병 나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기는 진짜 이명웅 박물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건물의 지붕이 하늘색이잖아요. 네. 원래 까만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웅 씨 팬 색깔이 하늘색이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네, 그 팬클럽 색깔로 바꾸고 영웅시대 색깔로 저렇게 바꿨고 네. 그 집안에서 먹는 간장도 이명웅 씨가 광고하는 간장을 먹고 있고 저기 또 이 의자 쿠션이 저렇게 좌측 하단에 있거든요. 저 쿠션은 이명웅 씨 콘서트 때 팬들한테 이제 관람객들한테 나눠준 거를. 네, 그 쿠션이고 심지어 이명웅 콘서트에서 막 뻥 하고 터져서 내려왔던 그 종이 꽃가루들 네. 그것도 다 모아서 저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장식이 되네요. 소중히 그렇습니다. 모아놓으니까. 다 저렇게 이제 전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누가 봐도 저건 전시관이나 박물관 같고 그래서 저 부부의 이발소거든요. 저희가 원래 목적이 그래서 저 이발소 건물이 강원도에서 이명웅 박물관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명웅 박물관이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어머나. 저 부부한테 그 가게를 세줬던 곳이 또 있었는데 거기를 내보내고 이명웅 박물관 2로 또 이게 꾸몄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또 이제 재활용을 하는 물품들이 눈에 띄는데 예를 들어서 버려진 가구를 그 영웅시대 색깔인 푸른 계열로 색을 쫙 칠해가지고 거기를 이명웅 사진으로 쫙 도배를 하는가 하면 뭐 싱크대는 이명웅 진열대로 또 탈바꿈 하기도 했고 싱크대 수도꼭지 위에는 이명웅 이름표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진짜 저기 가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명웅 씨를 통해서 갱년기를 이겨냈다니 또 천만 다행이고 기쁘긴 한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게 된 걸까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가 와가지고 그럴 때는 아무도 다 싫고 그래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했지. 왜냐면 힘든 시기를 이 영웅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좋아지니까 지도 그 신이 나가지고 날 뒷받침해주고
큰 거는 우리 아들이 붙여주고 콘서트장에 가가지고 막 겉돌이로 돌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왔는데 허리 아픈 게 어딜 갔어? 없어. 서울에 큰 병원에다가 예약을 해놨잖아. 콘서트 갔다 와가지고 이게 싹 나니까 취소를 했잖아. 그 안에는 내가 또 눈이 엄청 나빴거든. 돋보기를 쓰고 아주 겨우 썼거든. 근데 이제는 돋보기도 안 쓰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신문 장글 다 보고 이제는 바늘 끼도 끼는데 이제는. 지금 저 마지막에 저 얘기 눈 좋아졌다는 얘기 들으시고 세 분이 공통적으로 스튜디오 한번 붙여주세요. 지금 최진봉 교수님과 최진영 변호사님과 하재근 평론가님 안경 쓰신 세 분 공교롭게도 진짜 뭐야 저는 영화도 좋아지는 거 아닌데 막 이렇게 막 하셨단 말이에요. 좀 부러우세요? 어떠세요? 아니 뭐 저는 부럽긴 한데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이명웅 씨 콘서트 한번 갈까요 진짜? 네. 그래도 안 된다면 가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저는 저분의 개인적 경험이시니까 그걸 저는 뭐 부인하고 싶지는 않고요. 너무 이제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뭐 이명웅 씨 콘서트 간다고 제 눈이 좋아지고 이러진 않겠죠. 그러나 저분 입장에서는 그만큼 행복한 그 도파민이나 이런 게 막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이명웅 씨를 보고 그것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이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면 그것이 보약이 되고 약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명웅 씨 콘서트를 간다 한들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명웅 씨 사랑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로 이명웅 씨 뭔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진짜 몸 안에 좋은 기운까지도 샘솟게 하나 봐요. 또 앞으로의 활동, 멋진 활동, 팬으로서의 활동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졌습니다. 아니 달리기 하자 진짜 오늘 왜 이래. 달리기에 자신 있으면 달리기 선수가 돼야지 도둑질이 웬 말이에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요즘 러닝이 인기인데 러닝을 하든지 마라톤을 하든지 그러죠. 그러네요. 웬 도둑질입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제 골드바를 무려 1억 6천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사겠다는 20대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수상하죠. 1억 6천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사겠다.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편의점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직거래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만난 다음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네. 네, 두 남성이 편의점 뒤편에서 물건을 두고 대화를 나눕니다. 물건을 팔려는 남성이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둡니다. 저게 바로 10g짜리 골드바인데요. 20대 구매자가 가방 안을 한참을 바라보는가 싶더니 갑자기 저 가방을요. 낚아채서 달아납니다. 어머나 지금 낚아채고 지금 나랑 어머머머머. 그래서 이제야 제목이 이해가 되네요. 저거 가방을 낚아채고 자기가 딴에는 달리기 좀 한다고 도망칠 줄 알았다 뭐 그런 건가 봐요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20대 민첩한 남성이 작정하고 불시에 스포트를 막 하면은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 어떤 20대 남성이 뭐 자기는 빠른 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과연 저렇게 막 팍 도망치기 시작해서 얼만큼이나 도망을 갔는지 저 이후의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달아나기 무섭게 바로 옷을 잡혔습니다. 그래서 두 남성 간의 유탄전이 시작이 됐는데 금을 훔치려던 20대 남성이 상대방에게서 주먹을 날립니다. 얼굴을 맞은 판매하던 남성은 간격을 좁히면서 붙잡으려 애를 쓰는데 결국 저런 상황이 펼쳐지다가 절도행각을 벌이려던 20대 남성은 주변 시민들에 의해서 제압됐습니다. 야, 시민분들 정말 큰 도움을 주셨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하신 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야. 빨리 신고해달라고. 힘이 빠지니까 뭔가 하니까 아저씨 2명 나중에 와서 이렇게 같이 물려 있었어요. 아니 20대라는 진짜 혈기왕성할 나이에 뭐 할 짓이 없어 저런 짓을 한대요. 저 인간은 지금. 그러니까요. 사지 멀쩡하면 일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더욱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저 남자 휴학 중인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20대 남성이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골드바 22개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금 판매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4일 날 저녁 6시 50분께 시흥시 한 거리에서 남성이
이게 팔로 온 사람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골드바를. 그걸 보는 척 하다가 들고 도주를 시도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계산하고 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걸 훔칠 생각이었으니까 들고 도주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제압을 당한 뒤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네. 해당 남성이 뭐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냐면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을 못 잡을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저게? 제 말이 아니죠. 그래서 경찰은 이 남성을 준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도움으로 저 몹쓸인가를 잡았기에 현장에서 잡았기에 천만다행인데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혐의가 무슨 절도 이런 게 아니라 준강도 미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강도란 것은 폭행 협박해가지고 상대방한테서 물건을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준강도라는 것은 절도죄를 범한 사람. 아까 보니까 마치 자기가 살 것처럼 해서 탁 하고 뛰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쫓아오니까 이제 절도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아니면 체포를 면탈하거나 아니면은 범죄 증거를 은멸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까 막 주먹 휘두르고 한 거니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죄명은 지금 준강도, 절도가 폭행 협박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잃었기 때문에 죄명은 준강도 미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야, 저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재물 그 재산을 뺏긴 사람이 재산 뺏긴 것뿐만 아니고 맞아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준강도는 강도에 준하기 때문에 3년 이상 유기징역. 제가 봤을 땐 저기 100% 구속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손정희 변호사님. 물론 요즘 중고거래로 못 파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지만 골드바를 이 사적으로 현장에서 만나는 중고거래로 한다는 게 진짜 이채로운데 처음 본 것 같은데 근데 왜 저 판매하시려는 분은 저렇게 판매를 현장에서 만나서 판매를 하게 됐고 혹시 이참에 좀 중고거래에 대한 규제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1억 6천 상당의 골드바를 저렇게 판매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피해자가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중고거래를 이용했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직거래를 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요즘 또 금값이 천정부지로 솟다 보니까 금을 쉽게 사려는 사람은 좀 없어서 장사가 잘 안 되셨나 봐요. 어쨌든 이처럼 몹쓸 인간을 현장에서 잡았다니까 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제목만 봐도 지금 제 발이 시려와요 지금 손정희 변호사님. 지난달 8일에 군포시 한 주택가 골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홀로 걸어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심지어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추울까 지금. 같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골목 모습인데요. 네네. 신발도 신지 않고 홀로 골목을 누비는 아이입니다. 아가야. 이 골목에는 보시다시피 대형 차량도 굉장히 많고요. 아이 혼자 다니기에는 다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대형 차량을 따라가기라도 하는 듯 서서히 큰 길로 향하는 아이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지금 보는 저희들이 지금 가슴 철렁하고 막 가슴 아가야 말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이다만해서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이. 정말 저만한 아이는 잠시도 눈을 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엄마가요 잠시 안방에서 외출을 준비하는 사이에 아이가 나간 거예요. 어머나. 혼자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길거리를 걸어 다닌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맨발이죠. 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멈출 줄 모르는 아이는요. 지금 골목에서 차들이 달리는 쌩쌩 달리고 있는 저 도로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떡해. 아이를 발견한 두 청년이 아이를 번쩍 지금 들어 올렸어요. 아이고.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요. 안전하게 보호를 하면서 112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후에 경찰을 기다리면서 혹여나 근처에 아이의 보호자가 있지는 않을까 골목을 살펴보는데요. 네.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 남성분들이 정말 큰 일을 해주신 거예요. 저분들이 안 잡았다면
아이가 진짜 어떻게 됐을지 장담 못 하잖아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에 차도로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 바로 딱 들어서 그냥 뛰게 되더라고요. 아, 무조건 잡아야겠다. 혹시 아는 애기냐?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뭘 만지고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말리려고 하니까 울려고 하더라고요. 놀아줬었던 것 같아요. 더 안 울게끔. 세상에 정말 저분들은 천사예요, 천사 진짜. 지금. 그러니까요. 저 두 청년이 초등학교 친구라고 그래요. 근데 아이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가 돌아다니나 보다 이러고 가지. 저렇게 관심 갖고 아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저는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사 같은 분들이요, 진짜.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경찰이 3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경찰이 인계를 했고 네. 이후 이제 아이를 넘겨받은 경찰은요. 아이의 머리카락이 짧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이가 최근에 미용실을 다녀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머나. 아이가 저 근처에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근처 미용실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실 손님 중에 한 분이 이 아이를 아는 사람이 있었던 어머나.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파마하던 도중에 이 아주머니 또 뛰어나와가지고 어머나. 아이 집을 알려줬어요. 이 세상에. 아이는 어디 산다고. 도로 가려던 아이를 붙잡은 시민, 그리고 아이 집을 알려준 그 시민, 네. 그리고 경찰의 눈썰미. 그래, 그 지금 덕분에. 알려주시네요. 지금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머리에 지금 뭐 하시고 파마하시다가 세상에. 아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아이고야. 하다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애 집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아이고, 게 세상에.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해요. 그러니까요. 저분들 덕분에 아이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고요. 경찰은 아이의 안전을 지켜준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파마하시다가 그 애기 집이 저기 돌아가면 저 골목 저기 뒤인데 따라 보시오. 내가 알려줄게. 지금 그러시잖아요, 세상에. 근데 최진영 변호사 아이를 무사히 지금 찾고 가족의 부모한테 인계를 했는데 혹시 부모 뭐 책임 뭐 물을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사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를 기를 때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공동체가 살아있구나 하는 모습을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의적으로 아이를 방치하면 그것은 아동학대가 되고 아주 방임이 되지만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저렇게 한 케이스는 아마 부모들이 아이를 기르다 보면 저런 일이 종종 생길 겁니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맞아요. 것이고 거기에 또 더 큰 울타리로서 우리의 사회 공동체의 역할 참 가슴 훈훈해지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아까 도움을 주신 그 두 청년분은요, 남성분은 정말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살만하구나는 걸 여실히 느끼게 해준 천사분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